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청라지점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내가 어떤 차를 사려고 한번 알아볼 때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뭐예요? 어떤 엔진을 쓰는 차를 찾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요즘은 일반 내연기관보다 하이브리드를 찾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신차 판매량을 보면은 각 차량마다 50% 이상이 하이브리드로 판매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이브리드 차량들 중에서도 좀 잘 나가는 차량들 위주로 요즘 근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시세가 대략 얼마 정도 돼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여드릴 차는 요즘 인기 절정을 달리고 있는 바로 그 차,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하이브리드 버전입니다. 기존의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서 있죠. 저 버전이 하이브리드 초기형 버전이었고요, 저기서 엠블럼이 한번 요 마크로 바뀌었었고, 그리고 지금은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이런 식으로 외관 디자인이 바뀐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구형 버전이 조금 더 디자인이 약간 동글동글하고 소렌토답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제가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신차로 바뀌고 페이스리프트 하고 난 다음에 신차 판매량 1등에서 내려오지를 않고 있어요. 뭐 한 달에 8,000대씩은 그냥 팔리고 있어. 실제로 주변에 계약하신 분들 보니까 지금 계약하면은 차가 언제 나올까요? 했더니 내년에 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차량 중에 하나예요. 아니 지금이 5월인데 내년에 받는다 그러면 최소 7개월이 넘는다는 소리잖아. 아 진짜 대박입니다. 기아가 확실히 SUV 그리고 하이브리드 이런 차량들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소렌토 하이브리드냐 라고 하면은 그럴 만한 특징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 차 실내에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 건데 옵션 구성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소렌토 하이브리드 페이스리프트로 넘어오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디스플레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HDA2 들어갔고요, 탑승 인원에 대한 구성도 굉장히 자유롭기도 하거니와 1열, 2열 통풍 시트, 한국인이라면 좋아할 만한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4,800mm가 넘는 굉장히 큰 SUV임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에다가 옵션을 많이 넣었을 때 5천만 원 살짝 안 되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한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성비 좋다고, 아니 언제부터 SUV가 5천만 원이면 가성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하이브리드가 다 망쳐놨어. 아무래도 신차 가격이 5천만 원 그리고 중고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감가 방어가 잘 되다 보니까 초기 비용을 굉장히 비싸게 부담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 차량은 지금 2023년 10월에 주행거리 7,700km 그리고 7인승 차량이에요. 화이트 색상으로 굉장히 인기 있는 차량인데 4,590만 원입니다. 잠깐만, 이거 감가가 안 된 것 같은데? 신차랑 똑같은 아니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신차보다 뭐 프리미엄을 붙여서 파네 뭐네 했더니만 역시 인기 있는 차는 이렇게 감가가 안 되는 모습도 보여지네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차를 끌고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근데 조만간 또 7월 8월 여름휴가 다가오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또 사람도 많아. 장모님도 모셔야 돼, 장인어른도 모셔야 돼, 우리 부모님도 모셔야 돼. 이러면은 5인승으로는 사실 차가 2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 너무 빈번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인승 차량들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신차를 살려면 7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7개월 뒤면은 여름휴가는 무슨 스키 타러 가야 돼, 스키 타러. 그러다 보니까 리본카 오셔서 이렇게 신차급 소렌토 하이브리드 보고, 그리고 지금 청라에서 라이브로 또 이렇게 차량도 보고 구매하고 이러면은 티웨이 항공권 30만 원권을 준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내가 사야 되나? 조금 급한 분들이고 내가 진짜 당장 필요하다라는 분들이라면 사실 이 가격에도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소렌토 하이브리드 정말 인기가 많은 차종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 옆에 또 지금 인기가 정말 많은 차량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인기 있는 차량은 바로 요 옆에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요즘 인기가 폭발했죠. SUV 중에서 소렌토 하이브리드 그리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1, 2위를 계속해서 다투고 누가 조금 더 팔았냐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근데 이건 무슨 색깔이야? 얘는 보통 화이트, 검정색 아니면 그레이 이런 색깔 좀 많이 사시는데 차주분이 좀 선택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얘는 정글 우드 그린이라는 색상이에요. 색상이 이러해서 안 나가는 건가? 감가도 좀 됐을 것 같은데? 색깔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이렇게 유지되는 게 맞나 모르겠어요. 자, 지금 2021년 8월이에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됐죠? 13,000km밖에 안 탔습니다. 근데 3,700이야. 얘는 신차로 뽑았을 때 신차가가 4,300만 원이었어요. 시그니처 그래비티라고 하잖아요. 기아에서
중에서 가장 높은 트림 시그니처고, 시그니처 위에 그래비티라는 트림이 따로 있는 거예요. 3년이 지났는데 심지어 얘는 사고도 조금 있어. 문짝 2개를 교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700이야. 1년에 200밖에 안 깎였어요. 3년 타고서는 그냥 신차 가격 받았겠네? 아니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장기 렌트 왜 하시냐고. 끌고 다니다가 뭐 좀 질리네 이제. 그리고 유색 다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다른 색상 뭐 파란색, 빨간색, 녹색 이런 걸 산다 그래도 사실상 감가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얘도 지금 출고 대기 기간이 무려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아직도 이 정도나 걸리고 있습니다. 아, 여름 휴가 때 타려면은 중고로 뽑는 수밖에 없네. 이거를 만약에 내가 신차를 기다려서 뽑는다 그러면 단풍놀이 하러 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좀 기다리는 거 싫다, 좀 빨리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한 600만 원 정도라도 감소된 게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것도 가져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기아에서 SUV고 하이브리드 요런 차량들은 초기 비용이 살짝 비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이 다음부터 보여드릴 차량들은 아무래도 초기 비용이 조금 더 줄어드는 그런 차량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하이브리드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제일 먼저 생각나긴 해요. 그리고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사실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하이브리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 IG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인데, 결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현행 그랜저 하이브리드랑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행 그랜저 신형으로 나오고 뭐 좋고 하지만 엔진이 1.6L 터보 하이브리드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2.4 가솔린 자연흡기 하이브리드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신형 그랜저 가솔린 하이브리드로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연비 측정을 했을 때 한 19점 몇 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 버전의 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냥 고속도로 왔다 갔다 해도 22, 23 이렇게 나오는 차량이라고 하더라고. 왠지 모르겠는데 배기량이 더 높아도 연비가 더 잘 나온다 그래요. 얘는 좀 대단하긴 해. 아까 소렌토 하이브리드 뭐 이런 차량들은 솔직하게 말했을 때 차가 좋은 건 알아. 신형 기술도 들어간 거 알아. SUV인 것도 알아. 근데 문제는 신차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중고로 왔을 때도 워낙 인기가 많은 차량이라서 감가가 잘 안 됐다는 거였잖아요. 그랜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지금 여기 2020년 3월이죠?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됐어요. 4년에 54,000km 정도 탔는데 신차가가 4,300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3,070만 원이 됐어요. 1,300만 원 감가면 탈만하지. 국산차에서 이 정도 감가면. 아니 아까 소렌토 봤잖아요. 신차 가격이랑 차이가 없어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도 보셨죠? 신차 출고한 지 3년 됐고 뭐 13,000km 탔고 사고도 조금 있었는데 아직도 3,700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정도면 4인 가족이 굉장히 멀리 놀러 가거나 아니면 국내 뭐 남해를 놀러 간다거나 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면은 사실 뭐 굉장히 가성비 좋지 않나? 하이브리드인데? 아, 세단이라고? SUV 보여달라고? 알겠습니다. 바로 옆에 또 SUV 있죠? 가성비 좋은 SUV 니로는 사실 보여드리기가 살짝 애매했어요. 왜냐면 사람들도 다 눈이 달려있다고. 이 디자인으로 조금 혹평을 받아서 그런지 사실 보여드리기가 살짝 애매하긴 했는데 가성비가 좋은 건 맞지. 왜냐면 니로는 애초에 하이브리드 모델만 나오는 차량이에요. 아, 하나 더 있죠. 니로 EV가 있기는 있는데 하이브리드가 메인 모델이고 EV는 좀 적게 나오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소형 SUV 치고는 생각보다 실내 공간을 조금 더 넓게 뽑은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트렁크도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돼 있어요. 트렁크 한번 열어서 보면요, 전동 트렁크, 가성비 생각하면 전동 트렁크 무슨 전동 트렁크야. 손으로 열면 되지. 왜 손잡이도 달려있는데 말이야. 그리고 지금도 트렁크 열어보면은 소형 SUV지만 꽤나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캐리어를 넣는다든지 친구들 짐을 넣는다든지, 그리고 또 이런 차 사면은 또 가평 이런 데 빠지 놀러 가서 뭐 한 손 가득 이렇게 박스에다가 고기 넣고 뭐 넣고 쌈장 넣고 밥 때려 넣고 뭐 라면 싣고 이렇게 해서 딱 실어 넣기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20년 5월에 출고됐고 46,000km를 탔어요. 신차가가 3,300이었는데 지금은 1,000만 원이나 감가가 돼서 2,300이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감가가 심한 건 아니야. 1년에 그래봤자 250만 원 정도 깎인 거예요. 사실 애초에 초기 가격이 3,300 정도로 좀 저렴한 편이었다 보니까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 감가 방어가 잘 됐다고 하더라도 2,000 초반이면 나름 초기 비용을 좀 적게 지불하는 하이브리드 차량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이브리드가 2,000 초반? 그러면 사실 되게 괜찮은 거죠. 왜냐면 니로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앞차 매연 냄새만 맡아도 간다는 게 바로 얘로 시작되는 말이에요. 굉장히 연비가 잘 나오고 보통 25km, 26km는 기본으로 나오고요. 니로 하이브리드 카페는 약간 연비 자랑하는 카페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보통 봄, 가을 이럴 때 연비가 제일 잘 나오는데 그때 뭐 32km, 33km 찍었다는 분들이 수두룩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들이나 대학생들이나 어디 많이 놀러가고 주행거리가 좀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적절한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사회초년생은 단돈 10만 원이라도 더 저렴한 그런 차량들을 원하긴 하잖아요. 그 차량이 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아반떼 하이브리드예요.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사실 인기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아반떼라는 명성 자체가 주는 그 이름에서 오는 포스가 있다 보니까 돈을 이제 막 벌기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이나 대학교를 입학해서 이렇게 차로 다녀야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적절한 차량이잖아요. 아까 니로 하이브리드만 하더라도 초기 비용이 2,300만 원이라는 가격을 보여줬는데 사회초년생한테 2,300은 조금 비싸긴 하거든요. 그것보다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저렴하긴 합니다. 지금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2021년 5월, 그러니까 딱 3년 정도 됐죠. 3년에 45,000km를 탔는데 1,99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에서 10만 원 떨어지지만 어쨌든 1,000만 원대. 제가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 했지만 저 뒤에 있던 니로 하이브리드 연비가 잘 나온다고 하지만 공인 연비는 19.8km/L였어요. 근데 얘는 공인 연비조차 20km/L가 넘습니다. 보통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니로 하이브리드보다 연비가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사실 얘는 진짜 기름값 아끼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타기에는 진짜 적절한 거죠. 실제로 제 지인 중에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끄는 분이 있는데 한 달에 주유 몇 번 하냐고 물어보니까 뭐 딱히 생각할 거 없이 주유 한 달에 한 번 하면은 한 달 내내 끌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어마어마한 차량인 거야 얘는. 근데 요즘 SUV가 전성시대고 사회초년생들도 SUV 타고 싶은데 아반떼나 니로는 완벽한 SUV라고 하면 그렇잖아. 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있긴 있어. 심지어 걔는 아반떼 하이브리드보다 가격이 좀 더 저렴해요. 한번 보러 가시죠. 네, 바로 요 차입니다. 코나 하이브리드. 코나 하이브리드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정말 인기가 많았죠. 특히 남자들한테도 인기가 많았지만 여성분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아이코닉한 디자인의 대명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나왔었고 젊은 사람들 취향에 딱 맞게 디자인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차량이죠. 근데 코나는 사실 잘 골라야 됩니다. 엔진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가솔린 모델 있고 디젤 모델 있고 하이브리드 모델 있고 전기차 모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선별을 해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거든요. 이 하이브리드 모델 지금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가성비가 있더라고. 2020년 3월에 7만 킬로 가까이 뛰었는데 1850 정도 된다고 해요. 신차가가 보통 한 2700, 2800 요 정도 수준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한 1850이면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감가가 된 거죠. 하이브리드는 다 1년에 250만 깎이는 게 국룰이야? 약간 이거는 급에 상관이 없어요. 중형 SUV든지 뭐 준중형이라든지 뭐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1년에 대략 한 200만 원 정도씩 깎이는 거예요. 장점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장기 렌트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신차 사서 한 2, 3년 타다가 팔면은 500~600만 원 밖에 감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진짜 괜찮은 차가 맞는 거지. 사서 탈 때도 유지비가 굉장히 저렴하게 들지만 내가 이 차를 유지하다가 나중에 팔더라도 제값 받고 팔 수가 있는 거니까. 네, 오늘 이렇게 청라지점에서 정말 큰 차량의 중형 SUV 하이브리드부터 준중형, 소형 SUV 하이브리드, 뭐 그랜저 하이브리드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쭉 보여드렸는데 확실히 지금 대한민국은 하이브리드 전성시대가 맞긴 한가 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가격도 얼마 안 내려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중에서 중고로 샀을 때도 초기 비용을 좀 적게 들일 수 있는 아반떼, 니로, 코나 이런 하이브리드 종류가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했고 아무래도 스포티지라든지 소렌토라든지 이런 인기가 절정인 SUV 중형, 준중형 하이브리드들은 아직도 가격이 살짝 더 높게 형성이 돼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차량들은 신차 출고 대기 기간이 너무 압도적으로 길다 보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분들은 사실 어쩔 수 없이 이런 차량들을 찾기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이브리드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지금 구독자분들을 위한 감사 이벤트 1등에게 맥북 에어를 드리고 있는 그런 이벤트 있고요. 그리고 청라지점에서는 라이브로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티웨이 상품권 30만 원권을 드리는 이벤트도 하고 있거든요. 그거 보시려면 리본카 홈페이지 그리고 댓글 여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